직장을 다니면서 하루 공부하며 합격할 수 있었던 제 비법은 시험 3일 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기업에서 1년 정도 회계팀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실무 경험은 어느 정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중견급 이상 기업으로 이직하려면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필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끝에 2개월 만에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아직 연차가 낮아 높은 단계의 실무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 특히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러분들께 제 경험과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비전공자인 제가 재경관리사를 짧은 시간 안에 초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공부법은 크게 2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은행식 출제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재경관리사는 시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럼에도 재경관리사가 꽤 할만한 이유는 바로 문제은행식 출제이기 때문인데 심지어 기출문제에서 봤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3일 회계법인에서도 이 점을 의식하는지 점점 신유형 문제의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야겠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확실한 합격 플랜을 세운다. 당연하게도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릅니다. 재경관리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경관리사 2주 합격 방법, 한 달 만에 합격한 방법, 이런 걸 보고 본인의 상황과 지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들의 공부 방법에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결국 불합격 엔딩을 맞게 됩니다. 물론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들의 공부 방법을 먼저 찾아보기보단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웬만하면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러기 위해선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응시료도 무시 못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2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공부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갖추고 있는 상태였지만 직장인이라 공부 시간이 제한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인지하고 2달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준비가 그렇듯 이론, 회독, 기출 3가지 큰 틀로 계획을 세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른 자격증과 공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론 열심히 공부하고 회독해주고 기출 많이 풀어보는 게 끝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론에서 많이 막히실 겁니다. 왜냐고요? 시험 범위가 정말 장난 없거든요. 물론 공부 과정을 전부 한 번씩 짚어드리겠지만 그 중에서도 재경관리사의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인 넓은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도움이 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이론은 평일엔 퇴근 후 3시간, 주말엔 최소 5시간 이상을 공부하리라 마음먹고 이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범위가 넓은 만큼 공부할 양이 많아 처음엔 막막했지만 어쨌든 이론을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끝낸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계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회계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공부에 비해 과목마다 연계성이 낮고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앞에 들었던 개념이나 원리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이론을 공부하실 땐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과 원리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체크 정도만 해두시고 다음 단계로 과감히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앞 단원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들이 후반부에 가서 다른 원리에 접목하며 이해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 아니라 합격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선 저처럼 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공부 계획은 세웠으니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우선 재무회계를 살펴보자면
재무회계는 모든 회계와 세무의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와 중급회계, 그리고 고급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회계원리라는 과목은 회계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회계원리만큼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회계원리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거래의 인식, 분계 등 회계 흐름을 다루고 있고 재무제표의 종류와 그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회계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계원리를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회계 자격증이 몇 개 있어 크게 어렵진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반적인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에서 본 회계원리를 벗어나 더 깊이 있는 개념을 다루고 있어 생각보다 어려웠는데요. 노베이스 비전공자가 접하면 난해하다 느낄 정도이니 만약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 회계 원리를 책 읽듯이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는 재경관리사에선 모든 범위를 다루진 않고 일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라 하지만 그래도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개념을 알려고 하는 것보단 출제 빈도가 높은 포인트를 캐치하여 그 부분을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강을 듣지 않고 독학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캐치하긴 어렵겠지만 인강을 들으셨다면 강사님들의 빈출 포인트를 짚어주는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재고, 유형, 무형자산, 유가증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가시는 게 좋고 고급 회계 파트의 관계기업이나 파생상품 파트가 꽤 자주 출제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응시했던 회차에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저처럼 꼭 기출을 풀 때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체크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시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생소한 이론의 문제들은 기본적인 계산만 잘한다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산 부채 같은 기본적인 파트가 구석구석에서 개념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재무회계를 공부하실 땐 기본 파트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꼼꼼히 숙지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원가관리회계는 제품의 정확한 원가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 산출하여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를 파악하는 것인데 웬만하면 기업 내부 관리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소하죠? 더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제가 들었던 강사님이 매번 강조하시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무를 보기보단 숲을 보아야 한다고 정말 자주 말씀하십니다. 세세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회계를 공부하셨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세무회계나 재무회계의 개념을 미리 배우고 왔기 때문에 재경관리사에서 개념이 심화돼서 어렵다 뿐이지 생소하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는데요. 하지만 원가관리회계는 대부분이 재경관리사 자격증에서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낯설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기보단 숲을 보아야 합니다.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하며 제가 헷갈렸던 개념은 원가와 비용이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개념만 놓고 보면 원가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비용은 생산이 아닌 판매 및 관리에 사용되는 자원이라 비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문제에 적용되거나 조금만 개념을 비틀어도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업의 월급은 원가일까요? 비용일까요? 직원의 월급은 비용의 관리라는 부분에 해당되어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산 라인 직원의 월급은 원가에 해당합니다. 생산에서 일어나는 비용이니까요. 이처럼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단 개념에 따른 이해 위주의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계산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 무작정 계산하는 것보단 원가관리회계 과목에 대한 흐름의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가관리회계는 재무, 세무회계와 달리 계산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경관리사는 문제수가 많아 문제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남짓이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가관리회계는 문제풀이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푸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론은 1회독 때 제대로 마무리하고 빨리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게 포인트니 참고하세요. 세무회계는 재경관리사 과목 중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세무회계 자체가 재무회계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올 만큼 세무회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공자도 과락 나옵니다. 공부하기도 정말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기 때문에
중도 포기할 수 없게 힘든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공부하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회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회계는 세법입니다.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법인세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더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법 특성상 매년 세법이 개정되는 것도 공부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세무회계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세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 키워드는 바로 복습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라 라고 한 거 기억나죠? 세법이 딱 그런 과목입니다. 세무회계의 이론을 읽다 보면 원가나 재무처럼 진도가 팍팍 나가지 못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나? 뒤엔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셔도 모르는 부분 체크하시고 어쨌든 1회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수학처럼 단계를 쌓아나가며 개념을 습득하는 과목이 아니라 여기저기 바닥에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하나씩 습득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몰랐던 부분이 1회독을 하고 다시 보면 신기하게도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무회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거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점을 잘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암기하기보단 절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 이해가 동반된 대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앞서 설명드린 원가관리회계와 재무회계는 문제에 관련한 이론을 어느 정도 읽기만 해도 다시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무회계는 다릅니다. 기본서를 수백 번 보는 것보다 문제 자체에 관련 사례를 비유를 들어 이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들었던 인강의 선생님은 세법 문제를 풀어주실 때 항상 뭔가 예시를 들어주며 풀이를 해주시곤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 인강을 들으신다면 문제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주시는 포인트를 잘 체크하고 체득하시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세무회계도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그냥 단순 메모로만 끝내지 말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해했던 부분을 메모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회계 노트를 만들어서 어려웠던 부분을 체크하고 풀이를 제 손으로 직접 적고 또 적으며 복습했는데요. 확실히 오답 체크에서 멈추지 않고 내 지식으로 만들기까지 복습을 동반하니 세무회계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공부법 설명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그럼 기출을 얼마나 풀었는지, 회독은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남들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회독 같은 경우는 1회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2회독을 하면 좋겠지만 한 번 더 기본서를 읽기보단 문제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회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시험 기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2회독을 하셔도 개념 다지기엔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도 3일 회계 법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해서 시험 전 2주 동안 기출만 풀었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 기출을 계속 돌리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문제를 몇 번이나 틀리셨다면 과감히 그 부분의 이론을 다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기출을 언제까지 풀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한 바퀴 돌렸을 때 기출문제를 딱 보고 아, 이건 법인세 파트에서 나온 문제구나. 아, 이건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을 묻는 문제구나. 모든 문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기출풀이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나지 않고 헤매신다면 다시 이론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론이 끝나는 대로 회독은 1회독 정도로만, 기출은 문제만 딱 봐도 유형과 풀이 방법이 유추가 될 때 딱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시험 직전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당시 2-3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경관리사의 고난도 문제와 세무사 시험의 1차 문제 수준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 1차 기본서 예제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점수는 처참하긴 했지만 세무사 시험을 한번 풀어보았던 것이 합격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커스 재경관리사 영원반을 통해 공부했고요. 딱히 이유가 있기보단 선생님이 과목마다 각각 계시는 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체계적일 것 같은 느낌?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본서 위주의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까지
불만인 부분 하나 없이 만족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환급반을 들었을 땐 최고 300%까지 환급을 해줬는데 지금은 500%까지 환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합격도 하고 돈도 받으면 어쨌든 이득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이제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취득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격증만 있으면 어느 정도 회계와 세무에 대해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회계 세무 분야에서 조예가 깊은 자격증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회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회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듯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필수 중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너무 신나서 좀 TMI가 아닌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잘러로 만들어줄 재경관리사 자격증 지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